다른 이제 성공 전략은 이제 그 구독 서비스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는 그전부터 돈을 내고 월 단위로 연 단위로 그렇게 이제 그 구독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, 사실. 사람들이 이제 잡지도 좀 덜 보고 뭐 신문도 덜 보니까. 그런데 인터넷은 이제 구독 서비스가 막 커지면서 이제 구독 경제란 말도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월 정액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달마다 돈 내고 마음에 들면 더 갱신하고 그런 거니까. 근데 지금 이 월 정액에 이제 돈 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. 처음에 그 뭐죠? 그 베이직이 있고 그다음 스탠다드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이제 금액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화질이 얼마나 이제 좋은 화질이 제공되느냐 그리고 공동으로 몇 사람까지 이제 공유 계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2019년 1월에 이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미국 경우에 베이직은 1달러가 올랐고 두 번째 프리미엄하고 스탠다드는 이제 2달러씩 올랐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? 뭐 중간이 한 12,000 얼마, 15,000 뭐 그런가요?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금액이 뭐 아주 비싼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가격이 별로 장애윤이 안 돼서 막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걸 좀 장애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하여튼 그런 구독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기본적으로 이 구독이라는 거는 그 선입금 개념, 후불이 아니라 선불 개념. 그러니까 이 선불에 대한 장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화적인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죠. 그래서 선불. 근데 구독 경제라는 이 비즈니스 관점 보면 대단히 좋은 모델입니다. 선불 받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그동안 그 증가폭이 그리 가파르게 성장을 못했던 이유가 이 장벽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세 가지 이 가격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가격 체계의 차이가 지금 이 어떤 화질의 문제. 근데 지금 그 베이직 부분의 화질을 갖고 지금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럼 이제 HD나 그다음 이제 FHD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유저가 이제 한 명이냐, 두 명이냐, 네 명이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애 이야기를 하면은 큰 애가 친구하고 둘이 이게 공유 계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는데 물으니까 얘가 결제하는데 그 이제 다른 애가 월 이게 그 반텀을 보내신다더라고요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렇게 아이디를 공유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야동 보면 상대방도 제가 이거 봤구나. 근데 그것도 분리되죠. 근데 계정으로 분리가 돼요. 그래요? 계정 분리가 돼서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저 그거 잘 다 오해하지 마세요. 그 문제가 있는 거라 고민했었는데 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다음 이제 4개의 이제 제 최고 등급을 하면은 사실 14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사이인데 이걸 내면을 가려면은 실은 아주 싼 가격으로 수많은 컨텐츠들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제 이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인데 그럼 한국에서 이 구독에 아직까지도 장벽이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넷플릭스를 좋아해요.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서 그 요즘은 그 이렇게 쭉 한 게 그 스카이캐슬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이 이제 JTBC 했는데 그게 20회였나요?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서 한꺼번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아마 체크를 안 했지만 뭐 그것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. 다음 최근에 이제 그 킹덤이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에 나왔는데. 뭐 일단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저는 그 1회만 된 줄 알고 1회를 틀었는데 이게 4회까지 연속으로 보게 되더라고요. 내가 4회가 6회까지인가 이게 시즌 1으로. 아까 몰아보기. 그러니까 몰아보려고 원래 시작한 게 아닌데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이어서 보기. 뭐 4초가 지나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.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.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. 엔딩 크레딧하고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배우 이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건너뛰기 할 수가 있어. 뭐 빨리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넷플릭스 그 성공이 조금 그동안 더뎠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최신작이 없다, 뭐 어쩌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
중독될까봐 두려워서 구독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. 그렇게 되잖아요. 중독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금을 내니까 적어도 그게 뭐 한 달밖에 안 되지만 그 본전을 다시 찾으려고 막 봐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뺏기게 되잖아요. 그것이 두려워서 못 보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.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뭐 구독 경제에 사실 이제 좀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구독하면 내가 다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구독을 해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 생각했는데 실제 구독 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다음 전부 다 내 거니까 그 빨리 봐야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 안 보게 더 안 보게 되는 네. 뭐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집 가도 무한 리필 가면 왠지 맛이 없는 것 같고 덜 먹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?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30일간 뭐 무료 서비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모든 걸 다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유료로 넘어가는데, 근데 저도 사실 아까 너무 많이 볼까봐 이제 두려워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무료 서비스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아직 그 유료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 말에 하면 이게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갈 때 노티스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근데 무료 서비스 처음 받을 때 자기 신용카드 넘버도 다 적고 그래야 되거든요. 어떤가요?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는 그 노티스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예, 공식적으로. 그래서 제가 전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무료 1개월 그때 그 며칠 전에 끊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보가 그 공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끊었는데. 그럼 그거는 매달 갱신할 때마다 노티스가 와요? 아니지. 그거는 모르겠고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갈 때. 근데 약관을 보니까 음. 그 만료되기 3일 전에 연락을 준다고 그렇죠. 돼 있더라고요. 예, 예. 특히나 뭐 넷플릭스는 약관에 3일 전에 이제 예. 노티스 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도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.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. 지금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. 이 책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요. 네. 구독을 저 정보를 살려줘서 고객이 스스로 해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다. 그렇죠. 그거를 이제 강제로 못 끊게 하거나 그러니까, 어떻게 그런 이제 건 편법을 써서 네.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 고객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네. 전체적으로 네. 이제 결국 신뢰나 그렇죠. 레퓨테이션의 문제가 이게 생기는 거죠. 결국은 구독 서비스는 고객 지향적인 건데 그 고객 지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네. 가서 성공할 수 없다는 네. 이야기를 해요. 내가 그래서 구글 애드버타이즈 안 쓴다니까. 네.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N스크린 전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. N스크린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갖고 있든 다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트북에서 볼 수 있으면 노트 쉽게 보고 또 TV에서 보고 싶은 사 하고 또 모바일에서 보고 뭐 다 뭐 이렇게 다른 방식 이제 미디어들이 있잖아요. 근데 최대한 모든 미디어에 제공하는 거 그런 전략을 이제 쓰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방과 협력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뭐 이거는 적어도 뭐 성공한 것 같아요. N스크린 전략은. 거기에다가 이 중단한 그 시점부터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다 어떤 장소에 다시 연결해서 그래. 이제 그런 부분이 영리해.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모든 부분에 가장 핵심인 어디 보면 구독 경제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뭔가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하는 거예요. 가장 핵심적인 지금 모든 부분이 이어지잖아요. 네. 이 이어지게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공유. 아닌가? 모르겠네. 뭐 아이디입니다. 아이디를 그래서, 갖고 이제 하게 나왔다. 이 구독 경제의 핵심은 아이디 관리인 거죠. 모든 걸 지금 아이디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 연결해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그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분석하고 추천하고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 하면 그럼 이걸 누군가 속이면은 이 데이터 분석 의미가 없어버려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계정을 갖고 다 쓴다고 보면은 구독 경제는 100% 이 회사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좋은 모델일 수도 있고 그를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거를 뭐 돌려치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편법 써버리면은 그 부분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나요?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자체 이제 기획해서 생산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
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 대표적인 게 그 이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그 영화 드라마 다 보셨겠지만 원래 이게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후에 이걸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스토리도 좀 바뀌고 배역들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기획할 때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. 어떤 감독이 이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, 또 어떤 주인공이 이거를 맡았으면 좋겠는지 그걸 이제 서베이를 이제 쫙 했더니 감독은 이제 데이비드 핀치고 그리고 그 배우는 그 누구죠? 케빈 스페이시 그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실제로 캐스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생산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획할 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기반에 데이터가 축적돼 있었다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성공. 네. 지금 넷플릭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모아졌다. 네.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아무튼 요즘은 뭐 비즈니스 얘기하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. 네. 근데 다음번 구 박사님 나오는 책이 그 데이터 분석이었는데 성공하시겠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꼭 성공해야 됩니다. 네. 여러분 저 구자룡 박사님이 다음에 나올 책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입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안 하고 이미 있는 걸 갖다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파워 커지니까 이 콘텐츠 제공을 하는 회사가 거절했대요. 예를 들면 뭐 HBG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디즈니 이런 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고 싶었는데 자체 생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됐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그 시상식을 했잖아요. 거기서 그 로마라는 영화 그게 지금 상 3개를 받았거든요. 멕시코 출신 그 감독이 뭐 한 건데 그래서 요즘은 뭐 넷플릭스 이 자체에서 만드는 그 콘텐츠 수준이 하여튼 대단해요.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많지만 그거를 뭐라 그러죠? 고사성어로? 전화위복. 전화해봐. 뭐 그런 것도 있고. 네. 근데 이제 이 넷플릭스 성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그 질문을 한다 이제라는 거. 아까 이제 연체로 이야기했던데 왜 내가 연체를 내야 되지 하는 이제 이런 고민. 그다음 이제 비디오 대여 사업을 헬스클럽 방식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듯한 질문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왜 우리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빌려 주기만 할까?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제작하면 어떨까? 라는 이제 이렇게 질문 화법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정리를 하면은요. 처음에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을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. 이게 한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월 정액 구독 방식. 그러니까 구독 그 경제로 이게 하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죠. 당연히 돈을 내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엔스크린 전략.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갖고 있든 이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거죠.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을 했다라는 거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도 좋아할 것이다 해서 그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고도의 그런 AI 기술, 그 수학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월정액과 이제 관련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3가지 그 가격대를 이제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화질도 약간씩 바꾸고 이제 다수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의성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게 있었죠. 그리고 아까 몰아서 시청하기 뭐 이런 얘기 뭐 그게 영어로는 이제 뭐 빈지 워치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던데 뭐 하여튼 그것이 요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그러면 이제 해보는 얘기하고요.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약간 비판할 거 비판하시고 또 통찰력을 이제 주는 면이 뭐가 있었다 나한테 그리고 뭐 나한테도 그러지만 또 소비자들한테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점들 뭐가 있는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실까요? 예. 먼저 하시죠.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?
일단 책 중심으로 보겠습니다. 이 구독 경제에 대한 책은 지금 새로 지금 이 구독 비즈니스가 관심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구독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뭔가를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로요?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구독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그 부분은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막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는 부분은 앞부분에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해준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이 책은 이제 이 국내엔 좀 익숙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읽는데 속도는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은 있다고 보여져요. 그건 뭐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이제 이 파워풀은 이제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4차 산업으로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다시 인간 중심의 어떤 경영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시사적인 어떤 내용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다만 이 책은 그 내용이 상당히 평이한 내용 같았습니다. 물론 맞아요. 그 주제만 놓고 이 기업과 연결시키면 상당히 좋은 주제고 또 이 기업을 이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비결이 들어가 있는 이슈들인데 그 내용을 되짚어 놓고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. 단 이 기업은 실천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실천을 못했다. 생각만 했다. 예, 그 차이가 있는. 그래서 획기적인 뭔가를 기대한다면은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. 단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걸 극복해가면서 실천을 했는지,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 부분에 좀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은 충분히 읽을 만한 어떤 그런 책이었다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고 이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 플랫폼 전쟁 이 책은 참 보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넷플릭스에 관한 것도 있지만 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거 그러니까 꼭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구글도 나와요. 다양한 그 미디어 컨텐츠가 나오고 또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시장이면서 우리를 화나게 했던 한한령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많이 따라왔구나.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컨텐츠 시장은 꽉 닫아놓고서는 외국의 컨텐츠 시장을 무지하게 욕심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,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컨텐츠 제작 능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구나 하는 면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국가적인 거나 그 미디어의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깊이 평가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권할만 합니다. 예. 피프는요? 피프는 요거는 좀 기술적인 분야고 이렇게 넷플릭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기대를 하고 읽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분이 그 책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테크니션이에요. 그래갖고 책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권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테크니컬 하거나 강의하시는 분들 컨텐츠 미디어에 이렇게 관심 갖고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쓴 책인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그 넷플릭스 스타트업의 전설 이 책에 대해서 말하면 이 책은 그 전문 기자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은 분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전체 그 이면을 알고 싶은 분한테는 이 책이 상당히 좋다. 근데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. 네, 그렇고.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됐다는 것도. 네, 2010년까지만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최근 뭐 한 10년 얘기가 좀 빠졌다라는 게 있고요.
이 책은 우선 간단하고 얇고 그리고 한국 저자가 써서 그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읽혀져요. 전략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소주제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뭐 부담 없이 한번 쭉 읽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, 또 하나는 이 책하고 관련 없이 이 넷플릭스 이거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위키피디아에서 넷플릭스 치고 이제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그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얘기, 그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자체도 분량이 꽤 됩니다. 그래서 뭐 영어 이렇게 쉽게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위키피디아 넷플릭스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, 그런 그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콘텐츠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더구나 이 처음 30일간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시죠. 남들이 그 혹시 여기 넷플릭스에서 스폰서 받았냐고 아니 오해가 무료 서비스 받으라고 그랬죠 내가. 그래서 그러니까 30일 전에 그 뭐 끊으면 되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혹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고 일단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을 거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리고 좀 비교해서 넷플릭스와 비교해서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왓챠라고 하는 게 왓챠 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지금 이것도 1개월 무료에다가 그 이제 지나가면 이제 월 6,000원 정도 좀 하는 거니까 반 가격 정도에, 그래서 국내 이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해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개를 구독하는 거야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우리가 들어갔네.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니 같이 지금 해본 거고요.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개 중에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면은 선택해서 분명 두 개 구독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그 아마 그 컨텐츠 중복이 되는 그 독립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면 그 두 가지 다 구독이 필요하겠지만 글쎄 그 두 가지 다 구독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저는 영화를 보는 주요 채널이 영화관 가서 보는 거하고 케이블 TV에서 내가 원하는 그 영화 검색해서 보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게 최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그 영화 보는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넷플릭스가 중요한 그 채널인 거는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케이블 TV로 검색하면 보고 싶은 영화 대부분 나와요? 많이 나와요. 우리 그것도 이제 어떤 케이블 TV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요, 또 과거 영화들은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저는 하여튼 영화관, 케이블 TV, 유튜브,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, 그렇게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까지 봤는데 네.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삼지창 TV를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구독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인기가 없다라는 게 돼서 더구나 무료입니다. 그렇죠. 지속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유익한 텔레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. 이 다음 회는 그 다음 편에서는 그 아마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 지금 뭐 굉장한 놀라운 속도로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다음 편 아마존을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삼지창 좋아요, 삼지창 구독 필. 감사합니다.